1시간 돌아다니는데도 많이 춥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어요.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네, 보신 것처럼 강력한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쳐서 각종 사고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지금?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면 예, 네. 이제는 북쪽에서 직접적으로 한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기의 축이 무너지면서 예.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지난주까지는 북쪽의 찬 공기가 동서간의 원활한 흐름 안에서 이 제트 기류라고 하는 북극을 감싸고 도는 이 제트 기류에 막혀서 내려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북동 쪽에는 저기압이 그리고 먼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우랄 산맥 부근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남북으로 요동이 쥐는 그런 조건 안에서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중위도권으로 내려오게 좋은 조건의 그런 기상 조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네.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기온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이렇게 너를 띄는 이유는 뭔가요? 맞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현재 이제 지난 네. 5월부터죠. 엘니뇨라고 해서 열대 적도 동태평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니뇨의 영향이라고 해서 지구가 무조건 따뜻하지는 않고 네. 전 지구적으로 안정된 기후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남북으로의 그런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제트 기류가 요동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결국에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30도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겨울에 이만큼 추울 수는 있지만 지난주에는 봄이었고 이번 주에는 여름이었고 또 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비처럼 내리고 이렇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단시간에 나타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겨울답지 않다 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지금 이렇게 추우니까 너무 춥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춥다고 그러는데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지금 뭐 강원 산간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바람 때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곳도 아이고. 있고요. 예. 일단은 경남과 전남, 제주도 네. 그리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한파주의보의 경우에는 전날 아침 최저 기온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데 네. 강원도 전역과 경기 동부 지역 그리고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경보 전날보다 15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폭넓은 지역에 이미 영하 10도 아래도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실제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고 보통 차가운 바람 같은 경우에는 느끼는 체감 온도를 1도에서 높게는 2도가량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으로는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기온은 거의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폭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청과 호남 등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유독 이게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겨울의 끝물보다는 초입 부분 그리고 한겨울 추위가 한참 이어지는 1월 달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예. 보통 눈이 내리는 경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구름이 접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은 영하의 기온이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으로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구름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파가 불어닥칠 때 눈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공기는 금방 차가워졌지만 바다는 그렇게 쉽게 차가워지고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바다의 서해 온도는 지금 영상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의 온도는. 네. 그런데 보통 지상으로 한 1.5km 정도 되는 그 온도 차이가 12도 정도만 벌어지더라도 서해안에서는 대기 불안정, 즉 따뜻한 바다 위에 찬 공기가 얹어서게 되면은 눈
눈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한 12도 정도만 벌어지게 되더라도 눈구름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이들 지역에 한 25도 정도 기온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할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구름이 그대로 서해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동하겠죠. 북서풍의 바람을 타고 따라오기 때문에 서쪽 해안가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는 이 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상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도 많이 올 거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수요일이나 목요일 좀 가장 추울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맹추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한파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과 모레는 북쪽에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저기압이 지나가게 되면은 저기압 전면에서는 남풍 계열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네. 살짝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나 이번 추위가 반짝이 그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저기압이 빠지고 날 때는 풍계 자체가 북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네. 그런 풍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북쪽에 더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릴 텐데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그리고 한낮에도 네. 영하 8도에 머무는 아주 맹추위,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산간 지역은 거의 뭐 영하 20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네. 기온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잠깐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지금보다 더한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폭우, 폭설, 또 혹한까지 이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번 겨울에는 추세로 이어지는 건가요? 겨울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지금 이미 이제 지구 온난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극단적인 날씨, 그러니까 보통의 날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극한의 날씨가 이어지기 네. 때문에 지난번에 내린 비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여름에 가까운 비가 그렇죠.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비단 덥고 추운 문제가 아니라 눈이 와도 한 번에는 엄청난 폭설의 형태로 내리다가 그리고 가무는 그런 날씨들이 나타나는데 기상청은 올 겨울 날씨를 예.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마무시한 추위가 다가오고 난다라는 것은 또 한동안은 이례적인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겨울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씨 변화, 특히 이제 추위도 추위지만 갑작스럽게 변하는 기온 변화에 신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관리 잘 그렇죠.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갈이 튀어서 이제 KTX가 이제 유리가 나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대비 추운 날씨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되는데 일단 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워진 날씨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급변하는 기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난로나 전기장판,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에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수도 계량기 동파나 노출 수도관 그리고 보일러 동파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들의 보온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시설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